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했죠. 연일 상승하는 미국 시장의 모습인데요. 요즘 실적 시즌이 시장을 방어해줬고, 그 다음에 FOMC 회의가 시장 예상치를 안에서 결과가 나와서 미국 시장이 또 상승했다고 합니다. FOMC 회의에서 일단 예상대로 테이퍼링 시작이 되죠. 이달부터 개시를 하는데 현재까지 매달 1200억 불씩 모기지 채권이나 국채를 매입을 했었는데 이거를 150억 불씩 줄여 나가서 약 8개월 정도에 끝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시장 예상치였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제롬 파월의 연설을 했습니다. 항상 미국 시장은 제롬 파월의 연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그 블랙록 CI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릭 라이더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테이퍼링이 시장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했고, 금리 인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시장 투자가들로 하여금 안정을 취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일단 제롬 파월 연설을 보면 제롬 파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테이퍼링을 시작하기로 한 결정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는 아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테이퍼링 되면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지, 테이퍼링 되고 난 다음에 다른 걸 또 하고 금리 인상 할 수는 없어요. 수순이에요. 1번, 이 다음에 2번. 그렇죠? 이 수순입니다. 근데 아니다라는 얘기.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테이퍼링이 끝났더라도 우리는 금리 인상을 바로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까는 그때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랬냐면,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한층 엄격한 조건이 만족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 조건이 뭔지를 계속 찾아봤는데 조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을 왜 합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시장 예상치 2%를 한참 넘어서 5%대 되니까 이제 두려워서 빨리 돈을 회수해야 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은 이거보다 더 조건이 까다로운데 무슨 조건이 있을까요? 금리 인상 조건이. 고용이요? 고용이 돼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는데 고용이 되면 뭐합니까? 시장 물가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텐데. 결국 시장에 말 립서비스를 한 거밖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롬 파월이. 내년에도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분기와 3분기에 물가가 안정될 거다. 2분기, 3분기면요. 2분기면은 4, 5, 6월이고요. 3분기면 7, 8, 9예요. 그럼 7, 8, 9면은 뭡니까? 금리 인상 얘기 나오는 시점이고 4, 5, 6은 제가 얘기하는 시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블랙록 CIO 그 라이더가 아까 테이퍼링 시장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 중요성을 얘기했잖아요.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 2023년도까지 금리가 4번 올릴 거라고 합니다. 4차례. 그러면 2023년도 2번 한다 그랬죠? 그럼 2025년도 2번 해야 되네요? 그러면은 딱 2분기, 3분기에 금리 인상 하겠다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금리 인상을 2분기, 3분기 할 거야 라는 것을 말했는데 이거 시장을 해석을 다르게 한 거예요. 아마 제 해석이 나올 거리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2분기, 3분기에 물가가 어떻게 안정시킵니까?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코로나가 진정했는데 물가가 왜 낮아지나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유동성이 풀려서 생긴 물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연준의 립서비스를 말로써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은 시장에 드러날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의 주가가 올랐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유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은 11월에 나오는 시점부터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아마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요, 3천장에 갇혀놓고 끝났죠. 다우가 0.29%, 나스닥 1% 정도 상승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되겠는데, 요즘 우리나라 시장은 중국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기업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국내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중국장 상황을 더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테이퍼링 되면은 아시아 시장 이런 데서 돈 나왔던 것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상 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테이퍼링일 거라고 해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입니다. 주봉으로 1, 2, 3 딱 저스타에 갖다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여기서 보시면 1, 2, 3 그쵸? 그래서 1, 2, 3 1, 2, 3 그쵸? 완벽하게 1, 2, 3 1, 2, 3 저스트하게 1, 2, 3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나스닥에 공간이 좀 남아있다는데 결국 그 공간마저도 다 채우는 그 상황이 됐는데, 오늘 이후에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에 미국 시장이 많이 밀린다라면 그러면 뭐 시장은 종료된 상황으로 봐야 될 거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한데, 이 강한 게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 불감증인 것 같아요. 유동성이 분명히 회수되는 거 맞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블랙로 CIO 같은 경우에도 테이퍼링을 무시하고 있지만 결국 유동성이 회수되기 시작하면서 150% 줄기 시작하면 시장에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거래대금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하면서 거래대금 막 줄기 시작했잖아요. 그 모습이 곧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요, 원달러가 1180원에 어저께 안착 마감을 했어요. 1180원에서 원달러가 1180원인데 여기에서는 장중한 때 1150원까지 갔었고요. 1185원까지 갔었고요. 그 다음에 종가는 1179원 정도에 끝났거든요. 일단 본장 모습이 되게 중요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테이퍼링 하는 것 때문에 올랐다가 미국 주가 오르면서 원달러가 상승폭을 줄인 게 지금 미국 시장의 모습이었는데, 일단 한 2원 정도가 내렸어요. 오늘 저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달러는 원래 예상된 수순대로 1160원까지 갔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테이퍼링 되면 될수록 원달러는 계속해서 방향성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달러의 흐름을 한번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지난주, 요번 주까지 목요일이잖아요. 월요일날 급등했었던 이유를 시장에서는 MSCI 편입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정부가 7년 만에 MSCI 편입 재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영국에서 개최된 한국경제 설명회라는 곳에서 우리나라가 MSCI 편입될 당위성이 충분하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MSCI 편입을 위해서 실무자하고 면담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월요일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글쎄요, MSCI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딱 하나입니다. 환율 개방입니다. 환율 개방.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이거 환율 개방이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4,600억 불인가 아마 될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적정 외환 보유고는 8천억 달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8천억 달러. 8천억 달러.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4천억 달러 있죠. 그러니까 이 4천억 달러 가지고는 사실은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천억 달러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개방에 대해서는 시장이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 한번 해볼 필요는 있고요. 그 얘기는 결국 MSCI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도 개선이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7년 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CI 편입이 되면 그 선진국 지수에 그 배당되는 돈이 있어요. 그 돈이 우리나라에 추가로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목요일이네요. 한 주의 마지막이 거의 다가가고 있는데 오늘 또 윗끌림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윗끌림 만기는 또 해외 시장하고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게 윗끌림 만기이기 때문에 윗끌림 만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